아,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아직도 그렇게 속도적인 면에서는 크게 개선은 안 된 건가요? 그럼 교수님? 근데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네. 레이어 2 때문에 좀 그게 늘어나고 있긴 하죠. 아, 폴리곤이라든지 그런 거 네네. 보시면 네. 보통 레이어 1, 2, 3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본점하고 영업점. 네, 그렇게 지점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사실은 그것들은 이제 지금 더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하죠. 음. 개선되고 있는데 아발란체는 이제 그 중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지만 우리는 특화돼서 아까 특정 가버넌스 모델이 가능한 거니까 금융권 따로 KKR이라든지 SK에서 우리 게임에서 우리가 포인트 위주로 쓸게요라고 해서 독자적인 모델이 좀 유연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더리움이 그 수수료적인 면에서도 많은 좀 불편함들이 호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수수료를 이더리움이 낮췄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발란체는 그보다 더 수수료가 네. 낮다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우리가 좀 체감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요즘에 워낙 가격대 변동 폭이 있는 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당연히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일반 낮은 수수료 있고 그리고 모든 수수료가 소각대 시켜서 아발란체 에이벡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수료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수료 자체를 이제 소각해서 에이벡스의 희소성을 증가시켜서 그런 거는 또 약간 또 이더리움과 약간 차별성이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의 차별성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호환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시기는 했어요.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과 호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EVM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약자인데요. 아발란체 기본적으로는 EVM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EVM으로 여러 가지 솔리디티나 만들었던 개발한 것들을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대로라는 표현은 약간 환경적인 변화가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EVM과 호환성이 제시가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드름 기반의 앱들이 쉬운 이전,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든요. 이사 가는 건데 좀 확실히 다른 솔라나보다는 훨씬 쉽죠. 왜냐하면 솔라나는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근데 EVM결로 있다는 건 그만큼 개발 환경이라든지 기반 앱들이 마이그레이션, 이사 가는 게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호 운용성. 우리는 EVM 안에서 상호 운용성을 제시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생태계를 대체할게요가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연결하고 더 확장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프로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환성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볼 때는 아발란체와 이더리움 자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더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 EVM 호환되면서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좀 특성들이 있거든요. 게임 네트워크라든지 금융권에서 우리가 금융권은 워낙 우리가 금융위 금감원처럼 컨퍼런스가 많거든요.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들을 잘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채용하기에는 아발란체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더 강하죠.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발란체 형이 아마 CEO가 오셔도 그건 아마 그러실 텐데 근데 여기서 아발란체 갖고 있는 철학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체인 좀 아키텍처 말씀드렸지만 규제 준수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뭔가 특정 영역 가버넌스도 그렇고 특정 영역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KKKL에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자산 운용이라든지 그런 특정 영역에 쓸 때 우리가 유연성을 제공할게라고 하는 게 아발란체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특정한 분야에서는 어찌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좀 뛰어난 면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그쵸? 좀 범용적인 거고 네, 범용적으로 이더리움은 네, 뛰어나다고 근데 치면은 아발란체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금융 금융권이라든지 쪽에 그죠? 자산 운용이라든지 뭔가 특정의 뭔가 리퀘어먼트가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범용적인 거고 그렇죠. 아발란체는 특정 영역에서 채용하기 쉽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확실히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특정한 영역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스마트 계약에 관한 지원율들이 언젠가는 또 항상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제로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스마트 계약 지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발란체 C체인이라고 해서 컨트랙 체인 자체가 있는데 이게 기본 EVM과 호환되기 때문에 개발하기는 좀 더 유연한 게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제 영입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호환성으로 인해서 익숙한 개발 도구 사용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빠른 거래 처리하고 낮은 수수료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낮고 개발 환경 비슷한데 개발 환경은 비슷하지만 수수료가 낮고 그리고 속도가 빨라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DApp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늘어나긴 용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범용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좋지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게임사에서 쓰고 원해 그리고 금융권이나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어떤 우리가 이런 ABC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발하기에는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높고 유연성이 높다. 그런 그리고 면에서. 네. 그러니까 개발 환경은 비슷한데 네.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음.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특히 약간 C체인이라는 게 특히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유사한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죠. C체인 약간 컨트랙 체인이 제공되면서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의 개발 환경 그대로 갖고 오는데 서브넷 우리 특정 영역에서는 적용하기 쉽고 개발하기 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단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사실은 지금 생태계에서는 많이 채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또 뉴스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지만 분명히 이제 단점과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탈중앙화 수준을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특정 영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워낙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근데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물론 킹은 비트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발란체는 관점에서는 그런 탈중앙화 수준은 아무래도 뭐 높은 처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제 중앙화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하이퍼레저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그런 리서치도 하고 실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거는 트레이드 오프다. 탈중앙성과 어쨌든 엔터프라이즈는 분명히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탈중앙화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높은 처리량을 처리하는 대신에 분명히 중앙화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단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브넷이 그런 거 좋죠. 이제 약간 어쨌든 우리 특정 영역으로 좋은데 그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잡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 특정 우리가 팀이 ABC마다 5개, 3개까지 괜찮은데 이게 막 10개, 네. 20개, 30개, 40개 늘어나면 그것도 서로 상호 운용성에 대한 복잡도가 늘어날 수 있죠. 그것도 복잡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또 앵커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더리움과 어떻게 좀 경쟁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는 좋은데 이게 또 커지면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쟁이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어떤 단점 내지는 이제 리스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발란체 코인에 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주요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저희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챙기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 주요 프로젝트들 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발란체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에코 맵이라고 굉장히 막 한참 막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저기서 보면 우리나라 SK 이미 이거는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SK도 그렇고 그리고 뭐 디파이에서는 뭐 아부 같은 데서도 지금 이걸 쓰고 있다고 하고 NFT도 굉장히 지금 아발란체가 워낙 NFT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이 대세였지만 네.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지 않은 약간 서브넷 특징 때문에 다양한 금융권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가서 직접 아발란체 발표 하나 들었는데요. 훨씬 더 이건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거의 뭐 담당자도 지금 숨가쁠 정도로 레퍼런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없고 그렇지만 엔터프라이즈나 금융권이나 지금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STO나 NFT 때문에
준비 많이 했었대.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아발란체예요, 사실. 그래서 대체를 해서 지금 금융권도 그렇고 서브넷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KKR 말고도 다른 금융권에 대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서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에코맵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레퍼런스가 많다는 건 그만큼 네. 성장 가능성.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네. 반증이기도 하겠죠.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